자, 국악개론 학생들 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수업 촬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학생들이 감상문 리포트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 11월 말까지 메일로 두 편의 감상문 제출하면 됩니다. 두 편 모두. 자, 분량은 상관없이 여러분 제출을 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찾아가신 분들은 셀카 사진 찍어서 나 공연장 왔어요 라고 해서 인증샷 포함해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뭐 특별하게 문의할 게 없겠죠. 그리고 소금 시험도 11월 첫째 주쯤에 아마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고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11월 중순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시험 테스트할 곡을 알려드릴 테니까 평소에 연습을 좀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대해서도 다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소금을 좀 했으니까 자,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서 악곡편에 들어가서 15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종묘제례학과 그 다음에 문묘제례학 그리고 경모궁제례학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뒤에 이어서 범패와 무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거를 차근차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패라는 게 있습니다. 155쪽에. 이 범패는 불교 음악을 총칭하는 용어예요. 불교 음악을 총칭하는 용어, 범패. 이 범패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어산, 뭐 인도소리, 뭐 범음,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불교 음악의 대부분은 사찰에서 행해지는 제를 지낸다라는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죠. 종교 의식인데 이 부분에서 각종 그 이루어지는 음악들 이런 음악들이 범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패는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성가락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 전통 음악이 화성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화성이란 자체는 없고요. 범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절, 흔히 말하는 절 사찰에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불교의 성악으로 범음, 인도소리 또는 어산이라는 딴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 주로 이제 성악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요령을 흔든다거나 또 이런 도구 소리가 나는 악기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겠죠. 저는 이 그 범패를 대학 시절에 공연을 하는 걸 한번 봤는데 굉장히 전율이 좀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소름도 끼치고 범패성이 따로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그래서 그 범패성들이 오랫동안 숙련된 그런 독특한 이렇게 보이스 칼라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몽골의 흠이라는 거 있죠. 그 두 가지 음정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걸 처음 접할 때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저 역시도 이 범패를 처음 접할 때 굉장히 좀
전율이 좀 오기도 하고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이 범페 음악을 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어, 저는 이 음악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유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교 쪽에서도 아마 이 본패를 계속 개성하는 그런 어,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공연장이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접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을 음악적 형태로 보면 안차비 소리인 연불, 겉차비 소리인 헛소리와 짓소리, 그리고 축원을 하는 화청이나 회심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음악적 형태로 보면 자, 연불이라는 거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안차비와 겉차비. 안차비 소리와 겉차비 소리. 그건 용어 자체로만 아시면 돼요. 안차비 소리는 진짜 전문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경전을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또 불교와 관계 없더라도 마하바냐 바라밀다 뭐 이런 거는 영화에서도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하잖아요. 이것은 전문적인 음악을 받지 않더라도 뭐 불교대학 성가대학이나 불교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 정도쯤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당에서도 신부님이 뭐 이렇게 미사를 볼 때 뭐 기리에 뭐 이렇게 정말 노래를 잘하고 음률을 정확하게 하는 신부도 있지만은 사실은 음치 신부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차비 소리는 전문적인 그 음악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연불 소리를 우리가 안차비 소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겉차비 소리로 싹 넘어가면 이거는 전문 범패승들이 진짜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서 자기 전공을 음악 전공, 불교 음악 전공하는 그런 스님들이 이걸 공부를 많이 하고 학습을 해서 부르는 게 겉차비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겉차비 소리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죠. 악교조에 보면 헛소리가 있고 짓소리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범패 전문적인 범패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기원합니다. 축복을 뭐 기원합니다. 이런 거죠. 축복을 내립니다.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축원에는 화청이나 회심곡 같은 이 두 곡들이 있습니다. 회심곡이라고는 이제 민요 가수들도 많이 불러요. 예. 자,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리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범패다라고 부르는 게 겉차비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겉차비 소리의 안차비와 헛소리와 짓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헛소리는 겉자 안차비 소리는 절 안의 승려가 요령 또는 목탁이겠죠. 흔들면 낭송하는 것으로 낭송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다 경전을 읽어 나가는 부분들이겠죠. 흔히 연불한다라고 하죠. 그 연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겉차비 소리는 헛소리와 짓소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점이 안차비 소리와 다르다.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자, 그럼 이 헛소리는 제를 올릴 때 대부분의 불교 음악이 이 헛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좁은 의미의 범패는 이 헛소리를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헛소리의 음계는 4도 위에 단삼도를 쌓아 올리는 동부지방 음악의 음계와 비슷하다. 이게 뭐 몇 도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동부 지역의 민요 느낌과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의 이제 가사의 사설 내용은 대개 7언 사구 또는 5언 사구로 된 정형시를 부른다. 이렇게 뭐 7글자로 된 4개의 구로 된 구성으로 된 뭐 이런 거 이렇게 정형화된 요식적인 게 있죠. 우리 시조 같은 거 3장 형식이다 이런 것처럼 요거를 정형시 불교와 관계된 시를 이렇게 음률을 붙여서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정형시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패승 전문적인 이제 불교 음악을 공부하는 승려를 범패승이라고 부릅니다. 범패승이 처음 범패를 배울 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할향부터 배운다. 이 할향은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한 음률로 된 입을 푸는 거예요. 입 푸는 소리인데 그 옆에 뒤에 한번 넘겨보면 페이지를 넘겨보면 156쪽에 할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오 이렇게 이제 목을 푸는 에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보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서양음악 학교 다닐 때 뭐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목을 푸는 음률, 목을 푸는 곡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뭐라 부른다? 할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할향. 짓소리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짓소리는 헛소리를 익힌 뒤에 배우는 것으로 한문으로 된 산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쓰여진 긴 글, 산문이라는 긴 글이에요. 또는 범어의 사설을 노래한다. 인도 말로 된 가사를 노래한다. 헛소리에 비해서 그 연주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30분 내지 40분 정도 노래를 해요. 사설을 외우고 익히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실 이건 긴 시간은 아닙니다. 3, 40분 정도면 이게 국악 쪽에서는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심청가는 4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춘향과 완창을 하면 8시간이 걸리는 정도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대금 우리 국악 악곡 중에서도 영산해상을 한바탕 쭉 하면 한 50분 가량 걸려요. 그리고 여밀락 같은 경우는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뭐 3, 40분 정도는 사실 긴 시간은 아닌데 서양의 곡조에서 좀 비교해 봤을 때 한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성악으로 된 곡을 3, 40분 동안 부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겠죠. 쉬지도 않고 부르는 게. 그래서 그 연주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3, 40분 이상 걸린다. 따라서 요즘 들어서 불교 의식이 간소화됐다. 불교에서 제를 지내는 의식이 간소화되게 따라서 이 짓소리는 기니까 자꾸 이제 도태가 되는 거겠죠. 자연히 불리지 않게 되어서 예전에는 70여 가지나 되던 짓소리를 오늘날에는 전수가 잘 안 됐죠. 기억하는 이가 없어 겨우 몇몇 우리 범패승들만이 10여 가지를 부를 정도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문화재를 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70가지나 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가사의 내용이나 그 음률, 곡의 어떤 멜로디 이런 게 살아가 남아 있으면 이 음률에서부터 우리가 법고창신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자성어에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이 하나의 멜로디 라인 같은 것들에서 진짜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탄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으로부터 해서 또 창조 굉장히 또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쥐소리는 연주 시간도 굉장히 길고 하니까 점점점 이제 불려지지 않아서 한 10여 곡 정도만 남아있다. 부르는 사람도 그렇게 정도밖에 모른다. 쥐소리의 사설만을 적어 놓아 배우는 이의 기억을 돕는
동음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음집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설이라도 단계에 있으니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는 음의 높낮이나 그 다음에 리듬, 뭐 장단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익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가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또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동음집이라고 합니다. 자, 한량 페이지를 넘겨서 이게 이제 5선포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작곡가 학생이 있으면 모티브를 여기서 좀 삼아서 해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8조. 자, 헛소리는요, 범패생이 솔로로 연주를 하는데 이 뒷소리는 합창으로 합니다. 뒷소리는 반드시 합창으로 부르는 점이 헛소리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합창 부분 중에 전주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간주에 해당하는 독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허덜품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자, 전체가 합창을 하는데 전주에 누가 이제 솔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1절, 2절이 있으면은 또 간주 이렇게 들어가서 또 솔로 연주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부분 전주와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허덜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허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호소리는 솔로 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아주 좁은 의미로서의 범패는 이 호소리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다음에 쥐소리는 이런 범패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합창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 뭐 수석 연주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전주나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솔로로 연주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허덜품이라고 한다. 자, 화청과 회신곡 아까 축원을 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축원, 화청이나 회신곡 같은 것들은 일정한 어떤 장단의 규칙적인 리듬이 없어요. 장단이 없이 우리말의 사설을 한자가 아닌 우리말의 사설을 타악기, 뭐 북이나 목탁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포교의 한 방법으로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에다가 그 교리를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는 데서 생겨난 음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 그 탁발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뭐 스님들이 이제 뭐 쌀도 이렇게 좀 민가에 내려와서 좀 쌀도 좀 받아가고 반찬도 음식도 좀 받아가서 이제 스님들도 이제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물론 농사도 짓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포교도 하기도 하고 그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집집마다 스님들이 이렇게 또 삿갓도 쓰고 목탁을 다니면서 경전을 읽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축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오면 제 어머니께서 이제 똑에서 쌀을 퍼서 이제 뒤에 바랑을 메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쌀도 부어주고 뭐 이랬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 웬 구석기 시대의 어떤 풍경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선생님이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보고 겪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포교를 위해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고 실제로 회신곡이나 뭐 화천막 같은 이런 곡들은 이제 민요 하시는 분들이 꽹가리 같은 거 치면서 뭐 김영임의 뭐 효도 뭐 음악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회신곡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민요 가락에다가 이런 사슬을 올려서 이제 쉽게 따라 부르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죠? 뭐 요즘 유행하는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굉장히 유행하는 대중가요에다가 뭐 트로트라든지 뭐든지 이런 멜로디에다가 가사만 바꾸어서 부르는 그런 형태가 집주마다 다니면서 포교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음악과 관계가 있는 불교 무용은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불교 무용을 다른 이름으로 그냥 작법이라고 그래요. 작법.
작곡법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작법이라고 부르는데 불교 무용은 작법이라고 부른다. 작법이라고 부르면 불교 무용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나비춤, 바라춤, 벚꽃춤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어, 나비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추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벚꽃은 벚꽃 큰 북 있죠. 북을 이제 치면서 막 이제 춤을 추는 춤이고 바라춤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양산 통도사에서 범패스님들이 와서 이제 바라도 이제 크기가 좀 큰 걸로 해서 잘 닦아서 번쩍번쩍거려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삭발을 했으니까 머리도 번쩍거리고 그 다음에 그 장삼을 입고 바라를 쫙쫙 치면서 심벌저 같거든요. 쫙 하고 바라를 막 돌려요. 그러면 번쩍번쩍하고 햇빛이 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 바라춤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범패를 대학 다닐 때 지금 콘서트 하우스가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범패 스님들이 와서 이제 범패 음악을 했을 때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전율을 끼친 것이 한 번 있었고 양산 통도사에서 이제 무슨 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바라춤을 추는 걸 보고 대웅전 앞에서 너무 그때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남자 승려들이 장삼을 펄럭이면서 양손에는 번쩍이는 그 바라를 들고 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쫙쫙춤막그 바라 소리가 나면서 추는데 너무나 어떤 뭐랄까 해야 될까 에너지도 많이 넘치고 이런 전율을 정말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전공과 무관하게 이게 하나의 공연물이고 또 우리 하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공연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찾아가서 한 번씩 경험을 하고 배워보세요. 좀 새로운 시각도 열릴 것이고 또 특히 작곡하는 전공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음악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가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국악단에는 서양의 어떤 그 클래식 그 작곡을 했던 친구가 지금 우리 작곡팀으로 합류가 됐어요. 정치군으로. 그래서 국악에 완전히 묘미를 느껴서 본인이 이제 국악 작곡을 하면서 지금 많은 곡을 이제 만들 텐데 제가 이제 훈련도 많이 시키고 지금 숙제도 많이 내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에는 특히 경계가 없다. 요즘은 이제 내가 주전공은 따로 있겠지만 어떤 멀티의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시절이 와버렸습니다. 그 여러분도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날 거고 잠재된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많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좀 가보라 하는 이유들이 그거였는데 원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1단계로 이제 좀 떨어지면서 공연장에는 50% 객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국악계로는 공부하는 김에 전통음악 공연이 있다 그러면 많이들 와서 공연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참고로 11월 5일에는 또 이제 시립국악단에 한국 무용을 창작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라이브 이제 공연을 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 비트에서 이제 뭐 제가 또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 국악단 공연하고 합동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시간이 좀 안 되더라도 좀 내서 이런 공연들 한번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리포트를 덜 쓴 사람은 이 공연을 보고 써도 됩니다. 11월 5일에 문화예술회관 805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광고하고 무악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계명대학교의 학생들 대부분 보면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종교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불교 쪽이나 이런 무학 쪽에 이런 쪽에는 약간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종교와 절대 결부시킬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어떤 교육들이 표현력을 가지잖아요. 아무튼 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게 우리 종교의 어떤 나는 또 그 목표다. 모든 일을 다 사랑하고 선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범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예술이고 훌륭한 문화 유산일 뿐이거든요.
자, 지금 하는 이제 무학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잘 호도를 되고 있냐 하면, 어, 우리가 원시 종교 사회 때는 사실 뭐 세상의 모든 자연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예. 또 그러고 이것이 점점 변질되다 보니, 뭐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신격화되기도 하고, 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굿을 벌린다. 굿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굿을 우리 영어로서도 GOOD 굿이잖아요. 지금 굿판이 그 굿을 굿판의 굿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굿을 버린다는 이유. 우리가 무당관 때 가서 왜 흔히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무속 굿이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굿을 연든 굿판을 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축원하고 긍정의 효과를 내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모든 걸 좋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누구에게 뭐 신을 빌든지 아니면 자연의 어떤 기원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뭐 동네 어디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뭐 사람을 막 홀리고 하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선 알려두고 싶습니다. 그럼 무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학은 사실 무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인벤 두 개가 들어있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무당, 무속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자는 그렇습니다. 저기 하늘과 땅 사이에 그걸 연결해주는 조금 더 어떤 뭐 정서적인 면일까요? 그게 뛰어나신 분들, 그게 이제 그 무자를 한자의 무자가 그렇습니다. 사람 인변 두 개 딱 써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무속의 굿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물놀이가 농악에 쓰이는 장난도 있지만 굿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리듬들을 차용을 해서 조합을 잘 해놓은 게 지금 사물놀이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환호했던, 옛날에 유럽 투어를 하면서 김덕수 사물놀이 패나 이런 분들이 정말 기립박수 받고 했던 그런 그 리듬의 장단들이 사실은 굿판에 있었던 장단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다양한 음악적인 보고들이 참고가 되는 것이 또 이게 무악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음악 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별신굿이나 큰 굿판이 열리면은 일주일씩 막 2박 3일씩 이렇게 날밤을 새서 이제 굿을 벌이잖아요. 그게 촬영을 막 해가지고 이걸 모티브로 삼아서 어떤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음악가들이 외국 음악가들이 너무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 뭐 남해안 별신굿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음악가들이 와서 촬영돼가고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무악이란 무속음악의 준말이다. 즉 원시 시대부터 전해오는 각종 무속 의식에 쓰이는 음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굿의 음악을 가르친다. 굿, 영어로도 GOOD. 영어로 굿이잖아요. 아주 좋은 걸 좋게 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굿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굿은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마을의 행운, 내가 속한 공동체, 뭐 대구면 대구, 아니면 뭐 성서면 성서, 뭐 이런 마을의 행운을 위한 별신굿, 이게 이제 일명 뭐 선안굿으로 부르는 곳이 있고 단오굿도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등이 별신굿이 있고, 각각의 그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굿의 종류로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오귀굿, 영혼을 이제 어루만져 주고 싶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잖아요.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고로 진짜 적사하신 분도 있고, 객사한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진짜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산자들이 그렇게 느낄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이런 구슬에서 영혼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귀굿이고, 집안,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행운을 빌어주는 재수굿, 이름도 좋죠. 재수 좋으라고 굿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집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보면 교통사고가 끊어지지 않는다. 내 조카가 한 날 다쳐서 오더니만 그 다음날 뭐 누가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고 어느 날 또 누가 또 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이상하게 이런 게 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알고 막 현혹시켜 가지고 돈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나쁜 거지만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럼 구슬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너 어떤 나쁜 기운이라도 좀 사라져라. 뭐 이렇게 해서 굿을 열었겠죠. 어찌됐든 간에 한 집안의 화목과 행운과 이것을 빌어주는 것이 제수굿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더 큰 마을의 행운을 비는 별신굿. 주로 이제 별신굿이 우리 선앙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동네에 보면 이제 선앙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 동네 수호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굿을 하기도 하고 별신굿은 주로 이제 어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배가 지금처럼 뭐 튼튼하게 또 짓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목선을 가지고 또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면 태풍만 불어버리면 거의 뭐 그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디 출정을 하거나 배가 이렇게 나가기 전에 뭐 추러기가 되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모아서 이제 굿을 하는데 점을 치고 막 이런 굿이 아니고 세선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 별신 굿을 하기 위해서 음악과 또는 악기와 춤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제 우리 뭐 며칠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막 합니다. 뭐 작두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걸 해서 마음속으로 위안을 얻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용왕이나 누가 이렇게 빌었으니 이제는 아마 만선이 돼서 귀향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각 군마다 긴 절차가 있어요. 그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뭔가 정매 제례약처럼 절차가 있겠죠. 규칙이 있고. 자, 그 굿의 절차를 우리가 거리라고 불러요. 예, 거리에서 그 거리입니다. 서울 지방의 제수굿 절차 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죠? 부정거리, 가망거리, 무슨 거리, 뭐뭐 거리 같은 이런 절차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 예이다. 무가는 그래서 무악 중에 구설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무가라고 부른다. 무가. 무가는 그 사설의 내용에 따라서 청신무가가 있고 본풀이 무가, 놀이무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1번 청신무가란 여러 종류의 신을 맡고 보내는 따위의 무가다. 이 노래 가사 속에 뭐 용왕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자신도 있을 수 있겠고 장군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산신령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가사 중에 뭐 우리 신령님 오셔서 우리를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가사일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하겠죠. 신을 맡거나 또 다 끝나고 나서 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청신무가 신님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봐달라 이런 게 이제 청신무가의 사설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풀이 무가는 이 제숫굿이 뭐라고 했죠? 집안의 화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어서 제발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래로 풀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풀이 무가라고 불러요. 교재를 보면 본풀이는 어떤 사건을 장절의 구분 없이 길게 묘사하는 무가이다. 놀이무가, 그 다음에 이제 놀이무가란 민요처럼 1절, 2절,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경기 지방에 많은 창부타령, 노랫가락, 성주풀이 등과 같이 일반에게 널리 퍼져서 민요와 혼동되어 불리우는 무가를 말한다. 사실 이 그 놀이무가는 자 이제 굿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판 우리가 걸판지게 놀자. 우리 모든 건 축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민요 창부타령이나 이런 민요 가락에다가 가사는 또 다른 걸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이제 굿이 이제 막파지게 이르렀으니 모든 거 다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축제처럼 놀아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집안에 어떤 굿을 하거나 또 별신굿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가들을 하면서 같이 어울려 춤도 추고, 예. 막 그 음악 악기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이제 막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우리나라의 한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국악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자꾸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 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예? 한의 민족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한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침략당하고 우리는 뭐 병자호랑 임진왜란 겪으면서 예? 전쟁에 항상 시달렸던 민족이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강대국에서 막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또 우리도 강대국이 돼 가잖아요. 사실 문화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만 가지고 있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이 흥이 없으면은 BTS도 못 나옵니다. 우리는 한과 흥이 다 같이 있는데 흥은 저버리고 이 우리가 이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너희들은 항상 우울한 민족이야. 한의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 국악에 아주 한스러운 면들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음악이 한의 음악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얼마나 재밌는 게 많고 막 부쩍부쩍 뛰면서 춤추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민요나 우리 사물놀이 농악이나 이런 거 보면 춤 안 추고 못 배깁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예. 그 반면에 정말로 깊이 있는 예술성이 있는 그런 음악들도 있죠. 뭐 산조라든지 아니면 뭐 영산의 상이라든지. 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산의 상 같은 경우에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그 고난도의 정서적인 음악이에요. 예. 인간의 그 정신력을 쫙 예? 딱 잡아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힐링 음악입니다. 자연주의 음악이고 이런 음악이 세상에 어디에서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국악을 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민요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우리나라는 구판은 막판에는 아주 즐겁고 흥겹게 마무리 짓는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저 실제로 동해 별신굿이나 이런 걸 보면 어, 굉장히 큰 규모예요. 막 텐트를 치고 바닷가에서 뭐 음식도 나눠 먹고 막 밤새서 막 두드려 놀고 그런 파티가 없습니다. 예. 그 뭐 외국에 무슨 섬이지 뭐 파티하는 거 이건 뭐 저리 가라죠. 밤새 뭐 깽가루 치기도 하고 막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막 예? 그런 별신굿 같은 것 한 번씩 여러분 정보를 입수해서 한번 가보면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가들의 가락 형태는 자 볼게요. 각 지방마다 특유의 토리를 지니고 있다. 토리라는 것은 각 지방에 우리 사투리도 토리예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이렇게 해야 돼. 서울 표준말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서울 사투리. 그러니까 다 말투도 다르고 다르죠. 특색도 다르고 또 사람의 성향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리라는 것은 그 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대개 경기지방, 남도지방, 서도지방, 동부지방, 제주지방으로 크게 구분하여서 음계나 가락은 그 지방의 민요와 공통점이 많다. 이 무학도 자체가 사실은 민요와 좀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서민들이 하는 거였으니까 궁궐에서 뭐 굿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방의 어떤 민요의 특색, 민요의 음계와도 많이 따라져 있고 무가 같은 것들이 그래서 뭐 창부타령 이런 건 경기 쪽에서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아시면 됐고 무가에 쓰이는 반주악기들은 대개 가락악기로 피리, 대금, 해금 등이 쓰이고 타악기로는 장구, 북징, 재금, 재금이라고 하면 이제 바라 비슷한 작은 거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데 서울, 경기 지방과 남도 지방은 가락악기가 중심이 되고 기타 지방은 타악기가 중심이 된다. 여기에 쓰이는 장단은 굿거리, 타령, 살풀이 등을 비롯하여 지방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장단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동해 별신굿인가 남해 별신굿